자,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분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 이영필 계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지금 이 노래부터 좀 불러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경찰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 이번 주 토요일이 경찰의 날. 아,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매년 10월 21일이 경찰의 날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네. 여러 가지 일정상 10월 18일 어저께 저희 경찰의 날로 해서 행사를 모두 가졌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뭐 뉴스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노고가 많으신 우리 경찰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계장님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한 해 노력 많이 하셨어요.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떤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최근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해서 국내에서 중국산 전자장비나 전자제품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해킹의 위험이 높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중국산인지 알고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이거 좋대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중국산 전자제품이 해킹 위험이 높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돼요. 구체적으로 사례가 좀 있었을까요? 어때요? 아, 네, 최근에 국정감사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기상청에서 연직 바람 관측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었었는데 네. 이것이 중국 산이었었고 또 그것이 이제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의 기상 정보가 중국으로 이렇게 유출될 위험에 있다라는 그런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기상 정보가 새어 나가는 게 큰 문제일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게 문제였는지 그리고 또 그 발견된 상황, 과정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아, 네. 우선 기상청에서 2017년부터 해서 중국산 연직 바람 관측 장비 5대를 들여와 사용하고 있고 또 향후에도 2대를 더 들여와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악성 코드가 있다는 그런 제보가 있어서 네.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이미 이 장비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부터 설치된 상태로 들어와서 운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부터 악성 코드가 설치된 상태로 들여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장비는 바람 관측 장비로서 네. 5km 고도에서 바람의 속도와 방향을 측정하는 장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기후라든지 그다음에 날씨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보인데 이것이 실시간으로 중국에서 이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안상 아주 중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미 들여온 게 5대고 또 추가로 들여온다고요? 네, 2대를 더 들여오는데 네. 그 장비 가격도 7억 9천만 원이나 된다고 그래서 한 대당?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도 낭비가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보안상 위협도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5대를 이미 들여와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는데 2대를 왜 더 들여오죠? 안 들여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미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좀 아쉬운 점이 뭔가 계약 과정에서 그쪽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즉시 계약을 중단하거나 그렇죠.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항이 들어갔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OBS 법전 시간에 함께 하시는 변호사님들은 그런 거 잘 해주셨을 텐데. 자, 일단 기상청에서 2017년부터 들여오는 이 연직바람 관측 장비의 문제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된 거지 해킹을 시도했던 거는 아니었던 거죠? 사실상 이런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있으면 네. 이미 해킹이 되어서 기상 관측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미 해킹도 시도가 됐을 것이다. 당연히 설치가 됐으면 실시간으로 이미 다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면 실제로 해킹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자장비에 악성 코드가 심어진 상태로 들여온 경우가 또 있습니까? 네, 국정원에서 조사한 결과 기상청 이외에도 국내 몇몇 공공기관에서 중국산 장비를 사용해서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서 정보가 나가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국내 그 공공 기관 한 5군데 좀 나왔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예. 결과로 발표된 건 아니군요. 네네, 더 그렇습니다. 있다. 네. 근데 네트워크 특성상 이렇게 그 한 대만 해킹이 되더라도 전체 전산망 보안에 위험이 생길 수 있어서 상당한 그런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기상 정보가 유출되는 게 크게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이 일반인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군사 정보라든가 뭐 아니면 정말 위협적인 그런 정보들, 그런 것들이 해킹 당할 위험이 있다면 그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네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 관련된 그런 기자재 장비에도 이렇게 중국산을 사용하면서 악성 코드가 발견된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2020년 11월에 네. 그 해안과 그 강의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군 해안경비대 CCTV에서 중국 쪽 서버의 군사 기밀을 실시간 넘겨주도록 설계되어 있는 악성 코드가 발견되어서 네네. 충격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 사례는 2부에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중국산 전자 제품들의 악성 코드가 이미 깔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해킹이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특히나 국가 기관들의 사례가 굉장히 많아서 충격적인데 군사 기밀을 넘겨주도록 설계된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됐었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11월 네. 국내 해안과 강의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된 군 해안경비대 CCTV에서 중국 쪽 서버에 실시간으로 군사 기밀을 유출하도록 설계가 된 그런 장비가 저희 발견이 되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네. 당시 그 국방부가 제출한 강 또 해안 경계 시스템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르면 중국 업체가 군사 기밀을 몰래 빼돌릴 악성 코드를 심은 후에 군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 악성 코드는 백도어를 통해서 다수의 다른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사이트로 연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계약 규모도 218억 상당이나 이뤘고 또한 실시간으로 국내 경계 강화 관련된 중유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어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2020년에 있었던 일이면 이게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때 우선 발견을 하고 나서 네.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연결된 악성 코드를 통해서 그러면 해킹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해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이제 해킹이 된다면 해킹된 그 모든 장비는 곧 직접 주인이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것 똑같이 그 모든 권한을 마음대로 실시간으로 네. 이용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가 가져갈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지금 말씀하신 CCTV에 그런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있다면은 실시간으로 우리와 똑같은 그 0.1초의 차이도 없이 중국에서 그 CCTV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커가.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우리가 3면이 바다인데 그 3면의 바다, 전국 모든 해안의 경계 태세 정보가 실시간으로 중국 쪽 해커에게 전송이 될 수 있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사실상 중국은 군과 국가 주도로 해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분야로 해킹 정보를 재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해당 정보를 중국군이 우리나라의 그 경계 태세 또 안보 태세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유사시에 이것이 북한에게 정보가 제공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큰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사태 보면서 우리도 진짜 이런 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불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해킹을 하는 세력이 저는 그냥 일부 어떤 이런 걸 팔기 위한 일부 세력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군과 국가 주도로 해킹을 한다라고 하니까 되게 충격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중국이라든지 북한 같이 이런 공산권 국가에서는 국가 주도로 이런 해킹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들도 실력이 좋은가 봐요.
국가 자체에서. 거기는 뭐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고 야. 그에 비해서 이제 저희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쪽에서는 법과 제도적인 제한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대로 공격할 수가 없고 제한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산 장비들을 이렇게 도입을 할 때 미리 악성 코드가 깔려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걸 선별을 할 수는 없어요? 선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워낙에 치밀한 네. 그런 악성 코드일 경우에는 또 저희가 탐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악성 코드는 활동할 때 어떠한 정보를 외부에서 들여오기도 하고 네. 또 내부에 있는 정보를 또 이제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라고 하는데 네. 그 정보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정보가 나가는지 패킷 분석을 통해서 이거 해킹 행위를 하고 있구나 아니면 정상적인 우리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을 어떤 샌드박스라는 어떤 특정 시뮬레이션 속에서 이것을 작동했을 때 이것이 자기들 테스트에서 잡아내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면은 스마트하게 또 인지가 그렇죠. 되지 않게 악성 코드가 작동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상당한 야, 똑똑하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만약에 적발이 이렇게 됐을 때 발견을 했을 때에도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까지는 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해킹 행위를 하는 사람이 네. 흔적까지 지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대략 이런 정보들이 넘어갔겠구나 하고 유축. 추측한 정도입니다. 야, 그러면 더 중요한 정보들이 나갔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수도 지금까지. 있습니다. 네. 위험하네요. 그러면 최근에 이게 또 우리가 그냥 민간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개인 정보 같은 그런 뭐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공공 부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아닐까. 나라 수준에서의 그런 위험함이 감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공공 부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최근에는? 네, 그 국정원의 그 보고에 따르면 네. 올해 상반기 공공 부문에서 국가 배후 및 국제 해킹 조직 사이버 공격이 일평균 137만 건이 탐지됐다고 합니다. 일평균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하루 118만 건씩 공격이 이뤄진 거에 비하면 약 15%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와. 공격 주체별 그 점유율을 보면 북한이 70%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이 중국, 러시아 순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역시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하루에 137만 건씩이나 탐지가 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공격이 되는군요. 네, 이렇게 많이 보안이 취약한 데를 스캔하고 끊임없이 어떤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보안이 많이 취약합니까? 보안이 취약한 건 아니지만 워낙에 보안이라는 것은 창과 방파에서 한마디로 그 어떤 절도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아무리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도 다 완전히 맞아요. 막아내기 어려운 것처럼 그런 취약점들이 조그만 취약점과 조그만 실수만 있어도 그 부분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네. 완전히 막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와, 그래도 하루 평균 137만 건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도 중국산 장비에 해킹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 이미 2012년 중국 화웨이사에서 제작한 통신 장비에서 감청 기능이 있는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이 미국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방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산 통신 장비가 지금 이제 배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 미국 항만에서 사용하는 중국산 컨테이너 하적 장비에서 해킹 프로그램이 발견되어 주변 미 해군 시설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 아이고. 확인이 되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 외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중국산 드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네. 중국산 드론에도 해킹 프로그램 설치된 것으로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서 중국산 장비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에 이미 감청 기능이 설치된 게 미국에서 발견이 됐었고 또 지난해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중국산 전자 장비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들이 커지고 있다면 우리 그럼 구매하지 말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중국산을 계속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건지 전자 장비를 이유가 뭔가요? 그 비교적 중국산 제품이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고요. 또 이제 드론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일부 좀 그 기술적 우위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구나.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 연구 결과 또 국가 안보 관련 자료 뭐 이런 것들이 외국 특히나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라든가 중국 이쪽으로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안전 조치와 대책이 좀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마련해야 될까요?
어제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업용 드론 85%가 다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 영농 데이터가 해외 유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한편 그쵸. 미국 법무부에서는 중국 드론 제조업체인 DJI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중국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확인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DJI라는 업체는 네네, 이미 대표적인 그런 드론 업체인데요. 적발이 됐군요. 예. 네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드론이나 장비를 그 사용하는 이유가 대부분 보면 가격이 저렴하고 기술적으로 약간 일부 우위가 있다는 그것이 이유인데요. 네. 정부 차원에서 국산 장비 연구 개발 및 또한 그 마케팅 부분에서 지원을 해서 되도록이면 그 국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또 그래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일반인들도 가만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를 이용할 때는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자기기나 전자제품 같은 것들,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이런 큰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중국에서 오는 업체들의 가장 큰 매력은 이제 가격적인 면이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원책을 통해서 많이 국내산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신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국가 배후 혹은 이제 국제 해킹 조직의 사이버 공격인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그러면 범인을 검거하거나 너네 나라 차원에서 이렇게 해킹을 하면 되겠어? 하고서는 이렇게 뭔가 처벌을 해야 되겠다.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이나 북한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범인을 검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저희 경찰에서는 대한민국 국회 등 주요 국가기관이 해킹이 되어서 네. 당시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공격 발생지를 중국 상하이에 있는 네. 인민해방군 그 IP를 특정을 해서 저희가 중국 공안에게 협조를 요청했었는데 네. 그때 중국 공안에서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았고 그 당시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 한국 경찰가 수년간 그 인터폴 수사 공조까지 중단하는 사태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 너네들이 제공 안 해주면 앞으로 너네랑 수사 공조 안 한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논쟁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 군에서 하는 그런 해킹 범죄에 대해서 네. 그쪽에 그 공안에서 절대 협조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5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수년 동안 뭐 수사 공조도 중단되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정보를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흐지부지? 그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강하게 나가야 된다니까요. 참 이게 꼭 국가 기관만의 문제는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중국산 전자제품 가성비 좋다면서 사용하시는 분들 참 많고요. 그리고 좋은 제품들인데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하는 그런 제품들도 사실 중국에서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서 정말 저렴하게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중국산이지만 한번 믿고 써본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개인들이 사용하는 중국산 전자 제품들도 해킹 프로그램들이 설치돼 있을 수 있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요즘에 그 중국산 전자제품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해서 이것을 구입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 또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IPTV인데요. 네. 요즘 그 애완동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그 밖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애완동물이 어떻게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IPTV를 집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마찬가지 그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때 이런 그 IPTV에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서 그 집안의 그 상황이 실시간으로 해외에서 중계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와, 갑자기 저희 집에 있는 그 홈캠 빨리 가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걱정이 되네요. 내가 산 전자제품에 그러면 이게 안전한 건지 저도 이제 집에 가서 홈캠을 한번 봐야겠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이거 안 써 하고 버릴 순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산 전자제품에 해킹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보통 일반인들은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인터넷 보안 프로그램 설치해서 어떠한 데이터가 나가고 들어오는지를 네. 분석을 해서 그래서 자신의 그 전자제품이 해킹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네. 이러한 전문적인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또 이것을 직접
확인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집에 있는 홈캠 어떻게 해야지 안전한지 알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선 계장님 갖다 드리면 되나요? 아닙니다. 저도 사실상 이제 가서 네. 그것을 점검을 하려고 하면은 물론 점검까지 저희 그 기능에서 한번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네. 우선 이렇게 그 제품 제조 과정에서 아예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아주 그 판별하기도 어렵고 또한 그것을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게 믿음을 못 주는 거거든요. 왜 우리 한동안 중국산 뭐 만두나 중국산 김치 뭐 이런 거에 대한 불신을 갖게끔 만드는 뉴스들이 꽤 나왔었잖아요. 이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불신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그럼 중국산 전자제품을 뭐 어쩔 수 없이 가격 면이나 뭐 어떤 이유에서든 구매를 해야 된다. 구매할 때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그 외부에서 해킹한 것이 아니고 제조 과정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해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요. 또한 제거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국내 전자제품 사용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을 좀 낮춰주세요. 계장님, 가격을 좀 낮춰주시면 저희가 메이드 인 코리아 쓰겠습니다. 물론 국내산 가격, 전자제품에 대한 가격을 어느 정도 좀 나라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잡아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격 면에서 가장 매력을 느낀다면. 그리고 또 공유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아서 해킹이 되는 사례도 있다. 이건 또 무슨 경우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네. 다시 이제 그런 IPTV라든지 공유기 등을 이렇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네.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접속해서 네. 아니면은 그 집에서 접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비밀번호 설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디폴트 설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제조 과정에서 그 사용자가 편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0000, 뭐 AAA, 뭐 아니면 12345 이 정도 간단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입하시자마자 이렇게 그 자신만 알 수 있는 비밀번호 변경을 해서 또 외부에서 어떤 접속을 해서 그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해킹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킹을 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원하는 사람이 우리 집 안 내부를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홈캠 같은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사생활을 지켜볼 수도 있고요. 또다시 또 전자기기를 다른 전자기기 해킹하는데 경유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유지로 사용한다는 건 무슨 경우예요? 네, 여기를 해킹의 또 다른 어떤 그 전주 기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홈캠을 만약에 해킹했어요. 해킹에 네.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를 경유해서 다른 곳을 또 해킹을 할 수가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게 가능하죠? 이제 경유를 한다면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어떤 우리나라 국가 기관을 해킹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뭐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를 경유하고 다시 우리나라 이제 무슨 그 대학원이라든지 대학들을 많이 해킹을 합니다. 학교도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많이 해킹을 하고 또 개인도 이렇게 그 가정용 보안이 취약한 데를 해킹해서 경유해서 나중에 이제 또 공공기관을 공격하거나 디도스 공격이 사용이 되면 경찰에서 이제 출석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해킹한 거 아닌지. 그래서 그때 이제 경유지로 사용되면 공격의 원점으로 또 이렇게 어떤 판단이 되어서 경찰의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야, 오해를 받는 거는 둘째치고 일단 내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오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지만 어쨌든 또 그런 식으로 우리 집이 뭔가 경유지가 된다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중국에서 또 이렇게 양심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텐데 이런 일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 야, 중국에서 오는 거 사지 말아야겠다, 쓰면 안 되겠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불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중국산 전자제품 내가 사서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또 공유기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해킹이 됐다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러면 네이버 등 그 포털에서 사이버 범죄 신고하기를 검색하시고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에 접속하셔서 본인 인증 후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경찰에서 수사를 하시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쓰던 거는 다시 새 제품으로 교환이 되나요?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돈이 들어가는 문제다 보니까 또. 그럼 끝으로 오늘 방송 들으신 청취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 하신다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국가 안보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다소 값이 비싸다 하더라도 가능한 국산 전자장비 및 제품을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국내 전자 기업에서 나오신 거 아니죠? 네, 맞습니다. 홍보, 아닙니다. 맞습니다. 홍보 많이 해주셨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이영필 계장과 함께 국내 중국산 장비에 설치되어 있는 중국발 악성 코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